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부자 되기 박 부장입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현대로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4월 25일장에서 현대로템 정확히 보합으로 딱 마감했습니다. 위로 많이 올렸다가 이게 처음에 1.3% 올렸다가 고가 4.37%까지 올렸다가 역시 전고점 다니까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죠. 길게 보면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전에도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죠? 언제냐면은 2018년도 고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꽤 크잖아요. 지금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쉽게 뚫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차트 모양은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모양인데 그래도 이 전고점이 그 큰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일부 물량을 여기서 한번 익절하고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판단은 이거 주주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의견을 그렇게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올렸다가 빼고 또 거래량 들으면서 또 한번 올렸지만 여기서 다시 이 거래량을 다시 다 반납하는 그 매도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쭉 밀어내려서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차트 모양만 봐서는 영망청이고 윗꼬리가 되렸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5일선 위에 있고 완전 정배열이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하지만 좀 걱정되는 거는 오늘 미국장이 이랬잖아요. 미국장인데 엔비디아 빠진 것도 별로 안 좋은데 다른 거는 그냥 초록초록하고 좀 괜찮았잖아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메타가 본장에서 0.5%밖에 안 빠졌지만 장 마감 후에 시간 내에서 15%를 밑으로 빼버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그 전날 테슬라는 실적 발표가 안 좋았는데 실적 발표 그 내용이 안 좋았잖아요. 실적이. 근데 15% 올려버리고 메타나 반대로 좋았는데 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장에서 항상 SSO나 속설이나 항상 ETF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메타 때문에 미국장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예, 나스닥 선물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내일 과연 도전할지 아니면 내일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지 모르겠지만 뚫을 확률은 상당히 높지만 항상 익절은 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은 저는 일부라도 팔고 가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오늘 기사 나온 것까지 볼 거고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 있으니까 이거 전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입니다. 이거 무료방이고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종목 좀 주세요 이런 문자도 있고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문자도 있고 한데 제가 혼자 이거를 대응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 카톡방을 제가 무료로 오픈합니다. 무료방이고요. 단타 방이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입니다. 제가 이름을 줬어요. 10억 만들기 방인데 저는 상한가 드립니다. 급등 드립니다.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고 제가 상한가 드립치는 전문가 치고 제대로 된 전문가 못 봤습니다. 저는 항상 원칙적으로 하는 전문가고요.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생각하고 들어온다면 그 정도는 수익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차트 모양이 현대로템이에요.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완전 정배열이잖아요. 120일, 60일, 20일, 10일, 5일 완전 정배열이다가 항상 월봉부터 봐야 되거든요. 월봉도 우상향 저점 높여가고 있고 주봉도 우상향 저점 높여가고 있고 일봉도 우상향 높여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쭉 오르다가 정배열이고 우상향인데 오르다가 내려왔어요. 21선 탔어요. 이런 데가 제가 좋아하는 매수 타점입니다. 또 오르다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21선 이격은 많이 벌어졌지만 21선까지는 안 와도 11선에 왔어요. 이러면 이때가 1차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 타점이 와서 무조건 잡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 거래량도 봐야 되고요. 제가 또 보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부합돼야 되고 또 수급이라든가 외국인 기관 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지표는 지금 안 틀었는데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다 보니까 여기서 샀는데 생각대로 안 갔다. 그럼 바로 손절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밑에 내려왔지만 이거는 추매해도 된다면 추매를 비중도 실어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매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에 좀 나는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은 이 카톡방 와서 소통도 되는 방이니까요.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10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카톡방 입장해가지고 제가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다 드리니까 그런 거 보고 따라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주부님도 따라할 정도로 간단하니까요.
뭐 직장인 주부님 다 따라 들어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기 남부 쪽으로 반도체 벨트라고 있잖아요. 제 집도 뭐 이쪽인데 수원, 여기 평택, 용인, 성남 이쪽에 반도체 벨트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기업이고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1,000억 원 수조 공시 나가는 기업이 있어요. 못해도 30% 40% 정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을 거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참여하냐면 위에 있는 번호로 이 번호 6381나 3948번으로 문자로 현대라고 남겨주세요. 현대라고 남겨놓게 되면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 매수가, 목표가 저희가 싹 다 드릴 겁니다. 다 받아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예, 현대라고 남겨주세요. 이거는. 그럼 제가 다 챙겨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예, 잠깐만요. 예, 이거 제가 차트 예를 들어서 띄워놓은 게 그게 이제 안 보이네요. 말로 설명했으니까 뭐, 예, 현대라고 남겨주면은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 매수가, 목표가 싹 다 드릴 거니까 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현대로템 다시 볼게요. 보면은 지금 이 윗꼬리 부분, 윗꼬리가 매도 거래량이지만 워낙에 강한 재료가 있다 보니까 저는 다시 이거를 도전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왔을 때 팔고 안 팔고는 주주님들의 뭐 본인이 정하시는 거지만 저는 항상 여기 이 정도 오면은 반이나 3분의 1 정도 입주라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야지 또 기회가 오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 팔았는데 더 오른다. 그럼 그때 뭐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내 밥그릇 이만큼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떨어졌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입절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딴 것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현대로템 기사가 났죠. 예, 이집트의 트램 사업 낙찰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죠. 이 정도면. 이런 기사가 났는데도 오늘 윗골이 달고 내려왔고요. 또 이렇게 오늘 시작 발표 앞둔 K 방산 빅4 해가지고 현대로템은 호실적이 기대된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은 부진할 거로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도 현대로템을 이렇게 윗골이 달고 윗골이다그를 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대응해야 되는 게 주식이고요. 예단하면서 여기서 내가 이거 오를 거야 이렇게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월봉부터 보는 거고요. 월봉, 주봉, 일봉 순서대로 보는 거고 차트 모양은 너무 예쁜데 일단 여기 이 정고점이 워낙 강한 매물대다 보니까 이거를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영상도 보시면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호재만 만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고점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정고점 워낙 지금 그 강한 매물대에다가 미국장 자체가 다시 약간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조정받고 내려왔다 갈 수도 있다는 거. 내려와 봐야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횡보나 약간의 하락했다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이랑 기사 나온 거 잠깐 보여드린 거고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10억 남겨주시고 수조공시 종목 받으신 분들 문자로 현대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영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국 주식 항상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메타랑 테슬라 얘기 있으니까 꼭 같이 들어보시고요. 네, 오늘 미국장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장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상승세죠. 이틀 연속 상승세 보였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다우나 나스닥 S&P 똑같은데 장 초반 중반에 밑으로 뺐다가 장 막판에 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상승세 보인 건데 이게 다시 투자 심리는 고조됐는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국채금리 부분이 나왔어요. 국채금리가 오름세가 나오면서 볼까요? 요거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국채금리가 오름세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거고요. 오늘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거란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혼조세로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국제금리까지도 다시 오를 거란 그런 게 보이면서 증시 부담 줬고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어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3.33%나 빠지면서 800달러 밑으로 796이죠. 이렇게 지금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나 빠졌고 넷플릭스도 4%나 빠졌고 어제
그리고 실적 발표한 후에 봐야 될 종목이 특징적인 게 메타가 있어요. 메타가 0.5%가 본장에서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장 이후에 보면은 메타가 아주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의 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입니까? 지금 15% 하락. 어제 테슬라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테슬라 양봉이었잖아요. 메타는 반대로 음봉으로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메타가 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메타가 이 가장 강력한 상승세 보인 기업답게 전년 대비 무려 27%에 달하는 강력한 매출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메타가 이렇게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5% 급락하는 거는 문제는 메타가 제시한 향후 전망이 월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것. 그리고 또 저크버그가 단기적으로 지출을 늘리면서도 AI랑 메타버스와 같은 당장 돈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비수익 부분에 집중할 거. 요런 거를 좀 시사했기 때문에 저크버그 한 마리 중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어쨌거나 지금 일단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한 이 M7 종목 이쪽 M7 기업들은 향후 부진한 성장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기조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인데 실제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이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점점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주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빅테크와 같은 라지캡보다 중수형 쪽에 좀 쏠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오늘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S&P 500 보여드렸던 S&P 500이 0.02%만 오른 데 반해서 중수요재 비중이 높았던 동일 가중지수는 0.14%가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고요. 이는 나스닥에도 동일했는데 0.1% 상승과 비교해서 동일 가중지수는 0.48%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부진한 실적에 시장의 조정이 과연 끝났는가? 이런 의문이 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 부진한 실적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시 하락세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S&P 500은 50일 이평선까지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녹색, 초록초록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벌써 분위기가 좀 바뀐 분위기잖아요. 일단 엔비디아가 빠지고 메타가 시간으로 빠지고 이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S&P 500 보면은 SSO로 볼게요. 예, 보면은 좀 오르는 분위기에서 다시 하락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모습, 거기다 국제금리 상승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기서 저점이 됐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있지. 그게 좀 애매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금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테슬라 얘기하자면 테슬라가 어제 장 초반부터 계속 좋았다가 이게 플러스 16%까지 갔었어요. 어제 이게 16%까지 엄청나죠. 근데 계속 장 초반부터 계속 좋다가 한 번도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지금 어제 플러스 12% 마감했고 지금도 뭐 큰 변동 없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갔냐면은 솔직히 실적은 예상대로 굉장히 저조했어요. 근데 올해 말에 또 내년 초에 저가 모델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전기차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머스크 발언이 있었는데 새 모델을 올해 말에 내년 초에 출시될 거다. 그러면 연간 300만 대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가 밝혀왔었던 25,000달러짜리 요 반값 전기차가 나올지 아직 미지수지만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에 밀려서 고전했던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저가 전기차 요 게임 체인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보다도 머스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캡처를 하려다 못했는데 어떤 말 했냐면은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AI 기업이다. 지금 FSD나 옵티머스 있잖아요. 그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머스크가 한 얘기가 더 이상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AI 기업이다. 이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좀 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M7 정도 때 보면은 이게 다 오르던 것들이 테슬라 빼고 다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뭐 마소,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다 돌파했잖아. 테슬라는 못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다 인공지능 AI 쪽으로 다
그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뜬 건데 테슬라도 사실 AI거든요. 저 자율주행이. 근데 그거를 AI를 인정 못 받고 전기차에 머무르기 때문에 계속 안 좋았던 건데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우리는 AI다. 옵티머스 로봇도 그렇고 또 전기차 자율주행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게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제 테슬라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는데도 이렇게 갈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어제 뭐 급등했잖아요. 급등했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계속 급등해서 쭉 간다. 이렇게는 보기 힘들고 이렇게 급등을 외바닥에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정줬다 다시 가지 않을까. 하지만 테슬라 전망은 저는 아직도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이 아니라 계속 밝다 보고 있고요.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의미 있는 갭 상승과 또 의미 있는 12%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머스크가 말한 대로 AI 기업이라는 게 시장에 인식이 확산되게 되면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 간단하게 오늘 메타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랑 테슬라 어제 머스크 발언에 대해서 또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침에 좀 공부 좀 하고 또 이거 방송 찍다 보니까 발음이 좀 버벅댔네요. 좀 안 좋았습니다. 발음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거 카톡방 들어오세요. 카톡방 들어오면은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잖아요. 단타방. 그래서 우상향이고 이평선 정배열인데 누림 주는 거 이런 거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 정도, 15% 정도 수익 좀 보고 싶다. 이거 도전하고 싶다면은 카톡방에 10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예, 꼭 남겨주면 도움 될 겁니다. 무료로 입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장하시면 되고 또 수주 공시 종목 받고 싶으면은 종목명 남기시면 그것도 문자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저희가 챙겨드릴 겁니다. 10억이나 아니면 종목명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